안녕하십니까. 정법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노벨상도 타네요. 저 어저께 저녁에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은 다른 건 다 타도 노벨 문학상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 아카데미상도 사실은 어려웠던 거거든요. 봉준호 씨가 얘기했던 거지만, 그 아카데미는 미국의 어떤 영화의 로컬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리 국제적으로 유명한 어떤 작품이라도, 미국 사람들이 이게 재밌게 봐야지 이게 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로컬이라 아카데미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카데미상 탔잖아요. 그것도 네 개 종목을 석권했죠. 감독상부터 작품상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 영화는 어떤 자막을 써도 되고 뭐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글은 이게 영화적인 어떤 트릭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글 자체를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뭐 번역도 잘해야 되지만,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소양, 이게 이제 탁월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인 거지. 종합예술. 그러니까 영화도 종합예술이지만 이 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 국민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선진국민이다 또는 문화국민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를 무시하긴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네 이런 나라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 받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일단 그 국가 자체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식 수준 자체나 경제 발전 수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동경을 안 하는 거죠.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 국가의 문화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경을 할 수 있는, 그게 당장은 못 살더라도 뭐 내전에 잘 살았다든지, 뭐 중국처럼. 그 중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까불어서 그렇지, 한 2020년, 뭐 2022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야.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느낌이었고, 그랬는데,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문화나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수준, 그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제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또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 한국어는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숫자가 또 적고, 뭐 중국처럼 뭐 15억 인구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경제 수준이 엄청 발전했거나, 또는 서구 문명이 일본 문화에 대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같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또 G7 국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워게임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 뭐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동경하지도 가지도 않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어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가는 건 대단한데 그걸 또 받았어요. 네, 그걸 보면서 물론 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국 대기업에서 승리다, 한국 국격의 승리다, 파워의 승리다 있는데, 한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국민의 승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실 뭐 축구, 요즘 뭐 축구협회 뭐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축구를 솔직히 뭐 우승을 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선진국이라는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뭐 브라질도 우승하고 아르헨티나도 우승하고 뭐 그런 나라도 다 우승하지. 우루과이 같은 나라도 우승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축구 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축구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지만, 우리가 월드컵 우승한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나 이런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나요? 솔직히. 유럽 애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하니까 그게 뭐 그렇다 치지만, 미국은 월드컵 하지도 않는데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인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승하면 좋고 뭐 4강 올라가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오스카상이라든지 또는 노벨 문학상 같은 걸 받을 정도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일단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얘기예요. 예, 선진국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요번에 이제 뭘 느껴야 되냐면 엄청난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뭐 양문석이네 민주당에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생판 치고 청문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최민희네 양문석이네 정청래네 이런 사람들 막 국민들 앞에 서서 막 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사하고 가세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번에 그 노벨 문학상 받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야, 내가 지금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안 되겠다. 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노벨상 받는 국가네. 그러니까 오늘 어제 좀 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좀 말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거 웬만한 사람들의 수준이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저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을 때도 약간 그 시작이 됐고 그거의 결말을 지은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저는 무슨 그 결정타를 날리게 된 거냐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리더들 특히 뭐 축구협회 뭐 정몽균의 홍명보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카르텔 만드네 뭐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민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금투세네 뭐네 이거 가지고 양으로 짝으로 지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롤플레이하고 약활극하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수준이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뭐 이렇게 비판할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의 털이라는 사람들이라도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못해. 떨려서 못해.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금투세 이런 것들도 또 공매도 이런 것들도 박순혁 작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해도 왜 박순혁 작가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냐면 국민들을 개똥으로 보니까 이 새끼들한테 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욕을 하신 거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 정몽규나 뭐 홍명보네 뭐 이임생이네 또는 뭐 금융카르텔의 누구누구네 또는 뭐 민주당 의원이 누구누구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대학 교육 받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을 무시한 거야. 니네들이 나보다 뭐 잘났겠어? 내가 이렇게 좀 병신짓 해도 니네들이 잘 못 알아채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물어라 그래도 못 들은 척 하고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금투세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버티면. 왜? 국민들이 아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번에 이 아카데미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을 딱 받는 것 자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어떻게 마음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위협을. 왜 위협을 느끼냐? 이거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강의 어떤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이 수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거고 아마 세계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야.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의학상이라든지 뭐 요즘에 뭐 서울대 의대나 연대의대 수준이 엄청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학상을 받다든지 또 뭐 경제학상 뭐 이런 것들 뭐 논문 하나 잘 쓰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학상은 전 국민의 어떤 지적 수준의 느낌이 들거든. 약간 그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강이라든지 요번에 봉준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높여준 거예요. 네, 수준을 높여준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우리 무시할 수 없는 애들이구나 라는 것을 일으켜주는 애국자들이야. 이 사람들 정말 애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홍명보네 뭐 축구협회 정몽균네 뭐 이임생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지위를 높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위를 높여준 건 아니잖아. 쪽팔리게 해준 거지, 사실은. 박문성이가 얘기했듯이. 정말 쪽팔리게 해준 거지. 어디 가서 그게 예의거리는 안 되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뭐 대충 했다는 둥, 빵집에 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빌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디가 자랑거리는 못 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우리 국민 수준이 이렇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는 얘기인 거고. 응? 그리고 또 뭐 금융 카르텔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금투세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어떤 진행하는 과정들이 외국에 내려와서 얘기를 했을 때 한국 금융이 정말 대단하다. 한국 금융 정책은 정말 선진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채팅을 하든지 뭐 누구라고 이렇게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던데 야, 너무 자랑스럽지 않냐? 한국 이거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뭐 누구든 박문성 뭐 누가 됐든 축구협회 누구든 간에 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국민 스스로가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리더들이 이제 우리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날이 어제하고 오늘이었습니다. 예, 어제하고 오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다지 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리더들이 우리를 이끌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고, 반대로 또 그 리더들이라는 사람들도 내가 이거 잘못하면 병신 소리 듣겠구나. 대한민국 국민들 그냥 앉아서 책이나 읽고 TV나 보고 막 이렇게 껄껄대고 웃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들이 후진국 국민들 대하듯이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날이 바로 어제하고 오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봉준호라든지 한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무튼 넷플릭스에 나오는 뭐 이런 사람, 백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저는 어떤 상을 받은 봉준호, 그리고 한강, 이런 부분들이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더들이 느끼기에, 내가 이 국민들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육회부터 이기흥 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네 금융 카르텔 등의 등등의 사모펀드네 뭐네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 계좌를 깔아내 말아내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다 뭐냐면 국민들 개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냥 척하면 척이고, 우리 주차 좀 전화 오면 금방 빼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빼주고 저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눈치채가지고 하는 나라잖아.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하라 그러면 모서리 읽으라고 그만두라 그러는데 절대 모른 척하고 이런 국민이 아니야. 만약에 자기 일이라 그러고 자기 어떤 애가 관련된 일이라든지 자기 어떤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 그러면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벌써 바꿨어. 근데 안 바꾸는 것은 뭐고 지금 몇 개월, 몇 년이 돼도 안 바꾸는 이유는 알면서 안 바꾸는 거예요, 알면서 안 바꾸는 거야. 근데 그 알면서 안 바꾸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반성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걸 알아버린 거야. 네. 진짜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밀란납니다.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 특검 얘기나 하고 앉아가지고 청문회 얘기나 맨날 하고 있고. 지금 2년이 넘게 3년 넘게 하는 소리가 결국 특검 얘기밖에 없어. 특검. 뭔 정책을 해보자는 얘기도 없고 맨 특검. 거기서 정부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특검만 하자는 얘기밖에 없어. 국회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통과만 시켜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앉았으니까 계속 특검 얘기하고 뭔 쌍팔년도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아있으니까 대한민국 이 정치 수준을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가 한강이라든지 봉준호 같은 사람들 수준의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전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엔 그 한강이 사실 노벨 문학상 받는 거 너무 대단하고 축하드리고 자부심이 느끼고 한국인도 자부심이 느끼고 다 좋은데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리더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 다 마찬가지예요. 축구협회니 체육회니 정말
깨우쳐야 돼. 함부로 정말 내가 경거망동하다가는 국민들한테 망신당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깨우쳐야 되는 거다. 이건 그런 거다. 전 그게 그렇다고 생각해.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또 조선일보 어디 나오는 뭐 누구 이규나? 뭐 이런 작가들은 또 뭐 그걸 까고 있고 뭐 정유라도 까고 이러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야. 아 어쨌든 간에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억울하면 출세라는 거 아니야. 아, 출세했는데 뭘 거기서 딴지를 걸어. 아 본인이 그러면 노벨상 타든지. 본인들이 노벨상을 못하면서 왜 정유라네 뭐네 뭐 이균아네 뭐 이런 김균아인가 뭐 걔는 왜 나와가지고 저기 뭐야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을 뒷다리를 잡아. 저는 보수의 가치의 핵심은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더 잘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대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가지고 보수의 망신을 시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번 참의 리더들은 국민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정책, 특히 공매도, 특히 금투세 빨리 지금 2년이 뭐예요? 이제 한 달, 두 달 좀 남은 이 상황을 정말 12월에 하면 개새끼들이야, 이거. 정말 12월에 바꾼다고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주식 다 떨어지고 지금 오늘도 보세요. 코스피가 떨어졌어요. 금리를 인하했다는데. 금리를 인하하는데 옆에 중국은 막 몇십 프로씩 오르고 막 이랬는데 한국은 금리 인하인데 주식이 떨어졌어. 왜 떨어지겠어요? 한국 금융시장이 매력이 없고 증권시장이 매력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한국 국민들은 저렇게 노벨상 타고 아카데미상 타면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매력 있는 국민이고 지적으로 높은 국민으로 전 세계가 탐복을 하는데 왜 한국 금융시장은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외국 애들이 맨날 나가냐고.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리더들이 잘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옛날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막 철야 토론하고 이랬을 거야. 막 회의하고 어떻게 이거 올릴 수 있냐. 그리고 거기 가는데 안 되는 놈들 막 잡아다가 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끌고 갔을 거야. 중앙정보부에서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살게 돼 있는 국가를 이렇게 망쳐버리게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박정희가. 정말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다 하겠어. 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국가, 이 국민을 정말 계속 이렇게 후진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축구협회, 뭐 체육회니 뭐니 이 사람들 정말 각성하는 얘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노벨 문학상 정말 한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겁니다.